이번 11월 5일 대선 이후에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죠. 테슬라. S&P 500 주식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주식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약 2억 달러, 2,8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머스크 CEO의 순자산이 대선 이후에 약 700억 달러, 2억 달러 지원을 하고 700억 달러, 약 350배 수익이에요. 2,80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순자산이 98조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 350배가 늘었어요.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최고의 수혜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자리까지 잡았어요. 테슬라 주가가 선거일 이후 거의 40%나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가치를 1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 이러한 급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포함해서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다짐한 상황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월가는 테슬라가 미래 대통령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비공식 고문과 새로 만든 정부 효율성 부서의 공동 책임자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전환팀은 이미 자율주행차 규칙을 완화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머스크의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트럼프가 테슬라 차량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에서 면제하도록 또 독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행정부의 구성원을 구성하고 우선순위를 정의함에 따라서 이번 달에도 테슬라 주식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자체 분석 결과 54개, 54개의 전기차와 배터리 전문 스타트업 중에 최소 12개가 내년 여름까지 자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 7개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어요. 이미 올해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제조업체 피스커와 전기 버스 제조사 얼라이버를 포함해서 전기차 스타트업 최소 7곳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또 분석 가능한 공개 자료를 보유한 기업들 36개 중에 4분의 3이 적자를 기록 중이에요. 지난주에는 유럽의 최대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이죠.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을 하면서 유럽 전기차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비상장 기업인 노스볼트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배터리를 개발해서 폭스바겐, 골드만삭스와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15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노스볼트가 개발한 배터리 기술과 테슬라 공급망 책임자를 지낸 피터 칼슨 최고 경영자에 대한 기대감이 노스볼트의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함께 품질 문제를 겪으니까 지난 6월 BMW는 노스볼트와 맺은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권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스웨덴 공장 증설을 위해서 자금 조달에 나섰지만 수요가 없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스타트업으로 평가받았던 미국의 전기차 리비안과 루시드도 어두운 전망에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서 두 기업의 지가가 40% 이상 넘게 폭락했어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리비안은 최근에 최대 66억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 지원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취임 전까지 대출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수요 감소, 비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 업체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시가총액에서 수십억 달러가 증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주 정부 및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것이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이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폭탄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이 되면서 관련 비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자동차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충격을 줄 수 있고 이미 배터리와 리튬과 같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지식,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도 투자 전문가 5명, 또 원숭이가 1250달러의 판돈을 갖고 주식 투자 대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원숭이는 상장회사의 이름에 다트를 던져서 투자 종목을 골랐어요. 뺑뺑이 막 돌아가면 다트 딱 던져서 꼽히잖아요. 상장회사 이름 적어두고. 그러고 골랐어요. 한 달 뒤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투자 전문가보다 원숭이 성적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죠. 이 정도로 투자 전문가와 그냥 찍어낸 거하고 오히려 그냥 찍어낸 게 더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 생각납니다. 워런 버핏하고 유명한 펀드 매니저하고 S&P 500을 두고 10년 동안 누가 수익이 더 높은지 내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장 올 연말에 S&P 500 지수의 예상도 전문가들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앞으로 몇 년 동안 강세장일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특히 내년에 대공황이 와서 주식과 부동산이 물거품이 될 거라고 해요.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도 앞으로 폭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금, 은, 가상화폐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책을 보고 같은 분야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또 같은 대학에서 같은 교수한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 예상 생각들은 서로 극과 극인 경우가 항상 매년 수십 년간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S&P 500 연 3%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다 말씀드렸죠. 근데 야덴이나 UBS나 또 JP모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연 11%의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공부한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예상이 똑같이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도 극과 극입니다. 요즘에 가장 뜨거운 AI에 대해서도 AI 거품이 곧 꺼진다고 합니다. 거품이 너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전문가와 또 그와는 반대로 AI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같은 분야의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생각이 반대인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